정치검찰이 행했던 악행을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치 중립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조작수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오해시키거나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국회 본회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법에 따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행을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의정자료를 모으는 일, 이것이 바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중심은 잡고 가시죠. 예, 다음 전용기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왜 이 시기에 하냐는데 시기가 왜요? 국민들이 검찰의 불법에 관심을 가지는 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녹취 들어보셨겠지만 박상훈 검사하고 그 서민석 검사 녹취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짜집기 됐다 하는데 짜집기 안 된 거 저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만 좀 틀 테니까 한번 틀어봐 주세요.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시간, 소리를 크게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잠깐 다시 틀어주세요. 멈춰 주시고요. 시간. 예. 준비되셨어요? 소리를 잘 저 들리게 그래서 하세요. 부장님 예. 저희는 자, 좀 도와주시면 자. 좋겠는데요.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아니 뭐 주신 분만 왜냐하면은 하든지. 저도 이게 지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예,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예.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네. 완전 호구짓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건 그거 아니시죠. 아니 우리는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선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목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네. 당연히 해줘. 뭐, 해줘.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방조까지 해서 예, 우선 말씀하실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또 하시면 될 거고요. 요 발언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정태호 의원님. 예. 계속 들어보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좀 더 당겨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 시간은 멈춰 주시고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3분에 맞춰 주시죠. 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 만약에 전부 다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 방조까지 해서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자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만약에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분과 나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예. 그냥 죽어버리자. 죽으면 나중에 기다린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예.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줍니까? 그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의를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여기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추앙을 해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저는 뭐 예. 시간이 남았으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정태호 의원님. 내가 진행자예요. 가만히 있어요. 시간 남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니 군대를 대통령이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협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박상용 검사의 이 발언을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인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오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배분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차교근 의원님이 아까부터 드셨으니까 마무리를 또 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섭 단체 차교근 의원님 하시죠. 그래도 우선 차교근 의원님 하시고 그리고 곽규택 의원 그리고 송석준 의원 그렇게 하시죠. 예. 의사진행 발언이었어요. 예. 예. 불 좀 넣어주세요.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께서 국회법을 언급을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에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회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법 내용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회법 32조의 5 보면 31사 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2020년 박덕흠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건,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의 전봉민 의원 2020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재산을 정식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건설업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지적됐던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변호인이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열정과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하지 마라? 그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객관적 진실 규명 위해서는 과거에 조작 기소, 정황의 조작 기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변호인은 당연하게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법에서 이 회피 사유로 지목을 하고 있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아까 전에 박덕흠 의원 사례나 전봉민 의원 사례가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께서 변호인이라서 조작 기소 주장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냉정합니다. 냉철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객관적 사실인지 알아서 잘 판단하실 분들입니다. 신동호 의원님 그런 발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정인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가 쫄아서 자기를 정인으로 채택을 안 한다고요? 쫄아가지고 자기 비밀번호 29자리 밝히지 않은 사람이 본인 아닙니까? 국회 정인 신청하려면은 29자리 비번부터 먼저 까야만 국회도 정인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 각규대견 누가 먼저 하실래요? 형님이 먼저 해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그리고 나서 김동아 의원 하십시오. 예. 이거 대체 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 지금 회의가 이런 지금 진행되지만 저는 이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조작특이다 이거죠. 조작특이.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그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 중이고 정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소위 조작특위가 지금 이 특위가 아니냐. 왜냐? 오늘 바로 안건